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장슈에친 교수는 이란이 페르시아만 셰이크들을 갈증으로 죽게 내버려 둠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2024년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동 전쟁 발발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미국이 중동 군주국의 압력으로 전쟁을 끝내고 패배할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장 슈에츠는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교육자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중국 최고 명문 대학들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버드 대학교 연구 그룹의 일원이며 온라인 시리즈 예측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슈에츠는 사실 트럼프의 이란 공격이 이란 국민 해방과 이란의 핵무기 파괴라는 구실로 자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초기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미국의 패배와 다극화된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 군사적 충돌을 기원전 415년 아테네 시칠리아 침공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식민지의 부를 장악하기 위해 자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는 야심찬 군사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전력을 과소평가한 탓에 패배를 당했고 무적처럼 보였던 자신들의 영향력만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이 군사적 실패는 스파르타와의 오랜 전쟁,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장 교수는 세 가지 요인이 트럼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의 주요 조직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에이펙을 들었습니다. 극우 성향을 가진 부유한 유대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스라엘 대신에 중동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조직입니다. 장 슈이츠는 트럼프의 사위인 제럿 쿠시너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친분이시며 쿠시너의 아버지가 에이펙에 거액을 기부했던 인물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세계적인 제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미국은 진작부터 제국주의에 매료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돈은 미국을 거쳐야만 합니다. 장 교수는 트럼프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오랜 대리 전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 단체와 싸우고 있으며 이란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단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장 슈이츠는 3월 1일 미국의 정치 뉴스 논평 프로그램인 브레이킹 포인트에 출연해 미국은 냉전 후에는 어떤 전쟁도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무력 시위에 치중한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지상전은 미국에게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슈에츠는 이란이 영리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미국을 철저히 연구해 미국 제국을 약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이를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 슈에츠에 따르면 이란의 주요 목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의 매우 중요한 페르시아만 아랍 군주국들입니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서방과 이들 군주국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공생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 군주국 왕조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오페크 국가들은 석유 가격을 미국 달러로 책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페트로달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석유 수입의 일부를 서방 경제에 투자했습니다. 아랍 석유 재벌들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공장과 축구 클럽을 파산 위기에서 구해냈고 서방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동 군주국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에 바치는 일종의 조공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첫 임기였던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미사일과 기타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였던 2025년에는 이 계약 규모가 1,400억 달러로 늘어나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몽골의 바스칵, 즉 다루가치처럼 중동을 순방해 엄청난 돈을 가져옵니다. 2025년 5월 그는 중동 셰이크들이 미국 경제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폰지 사기와 같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인공지능과 기술주, 그리고 우버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에 의존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런데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걸프만 군주국들과 맺은 합의, 즉 그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란은 석유터미널, 정유시설, 공항 등 주요 시설들을 성공적으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식량 공급과 석유가스 수입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동시에 관광 산업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셰이크들이 무적의 요새로 여겼던 미군 기지들도 파괴됐습니다. 장 교수는 중동 군주들이 이란과의 전쟁을 조용히 부추기면서 이란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제 이들 중동 군주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시상작전을 개시하도록 압박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끝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걸프만 군주국들이 자금 지원을 하는 여러 주요하고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트럼프 측근들이 참여하는 걸프만 국가 내부와 미국 내에서 모두 진행됩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개발과 첨단 마이크로 전자제품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두 분야 모두 아랍 국가들의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달러화 가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부유한 네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입니다. 이들 국가는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기존 계약과 투자 약정을 수정하기 위한 공동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들 국가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저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들 나라는 세계 초부유국에서 극심한 더위와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이 지역의 평범한 빈곤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장 시에치는 이란이 다음 단계로 걸프 국가들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폭격해 인구의 60%가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국민들은 통치자들을 몰아냅니다. 트럼프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 처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징후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그 역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전쟁의 종식을 멋지게 연출하고 미국 내에서 그에 걸맞은 선전공세를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준비해놨습니다. 중동에서의 과제는 완료됐으니 이스라엘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고 미국은 서방부에서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라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중남미 국가연합과 함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소중한 파트너들의 요청은 그에게 추가적인 명분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이란과의 실패한 외교적 시도에서 발을 빼려 위장할 것으로 장 교수는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으로 냉정을 잃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성을 잃는다면 미 해병대를 이란 해안에 상륙시키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